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 자,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수술 직후에 이루어지죠. 수술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통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질문이 보통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아파요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파요라고 하는 거는 통증의 원인을 묻는 거죠. 왜 통증이 생기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서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사실상 그렇게 많이 못 느끼거나 참을 만한 정도, 그 정도 통증에서 끝나시는 분들은 아예 저희들하고 이야기 자체를 안 하죠. 저희들하고 연락이 닿는 분들은 통증에 대한 질문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통증의 원인.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 수용체가 있어요. 통증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면은 그게 신호를 갖다가 뇌로 보내서 통증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유추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통증의 수용체, 통증을 받아들이는 그 감각기관이 많은 곳이 가장 통증을 심하게 느끼겠죠. 그게 어디냐가 중요하죠. 자, 가슴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건드린 데는 뻔해요. 자, 보형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게 늑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흉근. 즉, 보형물은 거의 대부분이 대흉근의 근막과 이 늑골의 뼈막, 요 사이에 위치하면서 얘네들을 자극한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통증 소형체가 별로 없어요. 통증 소형체는 뼈막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파하는 곳이 바로 이제 통증 소형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스킨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킨 말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피하 지방 쪽에는 사실은 통증 소형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팻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아무리 막 이렇게 쑤신다고 해도 거기서는 통증 못 느끼는데 한참 밑으로 들어가서 이 뼈까지 들어가면 뼈를 싸고 있는 그 막에 어떤 이제 자극을 주면 상당한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보형물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마른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 마르고 왜소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형물은 대부분 근육 아래로 들어가거든요. 이중표면도 70% 이상의 근육이 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막이 누르는 그 힘을 늑골이 결국 이제 압력으로 이제 바꿔서 그것을 통증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형물을 근육 위쪽으로 넣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수술했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통증이 없어요. 또는 뭐 처진 가슴 수술했다. 이런 경우에도 통증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이 통증이 오는 원인은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포지션, 플레인, 그 깊이하고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있을수록 더 이제 아픈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겨드랑이로 하면은 많이 아프고 밑주름선으로 하면은 안 아프고 뭐 유륜으로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들 이제 상식을 갖고 계시는데 어느 쪽을 째서 어프로치를 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겨드랑이로 수술을 했지만 거의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들어가서 근육 위쪽으로 병을 넣으면은 이 환자는 통증이라고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밑주름선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게 근육 아래쪽으로 보형물 거의 다 들어가고 또 수술자가 늑골을 갖다 이제 많이 건드렸다. 그러면 통증이 이제 상당히 오래 가겠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밑주름선으로 나왔을 때는 수술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박리를 하는 이제 범위가 가장 적거든요. 보형물 들어가면 포켓만 딱 만들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고 건드리는 게 적기 때문에 어떤 이제 팽창압, 이제 붓기 이런 것들도 적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좀 더 빨리 상황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유륜을 째는 경우에는 유선 조직을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겨드랑이 들어갈 때는 팔서부터 가슴 상부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또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공간을 건드린다는 거.
이런 것이 또 이제 어떤 통증의 유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를 쨌느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형물을 얼마나 큰 걸 썼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형물은 늑골과 근육 사이에 뭐 이제 호두까기 인형 속에 이제 끼워지는 호두처럼 끼어 있는 건데, 보형물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압력을 받겠죠. 이 근막은 이거를 꽉 누르고, 그러면 늑골은 이거에로부터 더 심한 압력을 받겠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보형물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통증을 더 적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보형물을 썼을수록 더 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통증 원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통증 양상이 어떠느냐. 보통 환자분들은 그냥 아파요라고만 얘기할 줄 알지 어떻게 아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에 꼬치꼬치 이제 의사들이 물어보는데, 통증 양상은 예를 들어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둔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 어느 방향을 뻗쳐가지고 아픈 통증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영역이 아프냐, 그냥 전체가 다 아프다, 아니면 딱 여기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 많이 나뉘어지는데, 수술한 직후에 느끼는 통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한 구간으로 국소화가 잘 되지 않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아프다라고 딱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굉장히 어렵고, 전반적으로 나는 다 아프다. 즉 이 얘기는 수술에 붓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붓기가 팽창압을 가져오고, 그 팽창압 때문에 통증을 갖다가 어느 한 군데로 딱 자리를 귀결시키기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수술 직후의 통증은 또 좀 오래 가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아파요. 자, 이런 통증은 다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아픈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가 있는 통증은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의사한테 이게 왜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아픈 거냐? 즉 정상적인 통증이냐, 아니면은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통증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의사들은 문제가 있는 통증을 걸러내기 위해 가지고서는 또 이제 검사를 또 해야 되죠. 뭐 검진을 좀 이제 해봐야 되죠. 환자 이제 가서 이제 만져보고 하면서. 대부분 수술 초기에 아픈 통증은 염증, 그다음에 혈종,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배제를 시켜야 돼요. 염증의 경우에는 수술한 직후 하루 이틀 사이에 아파지진 않아요. 염증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다. 이 경우는 대부분은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아프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수술하면서 열린 공간으로 세균이나 미생물이 침투를 해서 걔네들이 창궐해서 번창하고 해서 그것이 이제 상처를 좀 먹고 있다. 그 때문에 염증이 커져가지고서는 통증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그 과정이 이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수술하자마자 아픈 거는 요거는 일단은 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혈종의 경우는 눈으로 딱 보면 알거든요. 이제 가슴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부어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혈종의 경우. 수술 후에 나온 피가 어느 한 구간에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 보형물을 밀어요. 그럼 보형물이 미는 그 힘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자, 이렇게 수술 아주 직후에는 혈종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가슴 모양을 보면 벌써 모양이 한쪽만 퉁퉁 부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단방에서 쌓이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어딘지 딱 국소화시키기 어렵고, 어느 자리인지 딱 찍기 어렵고, 그냥 이제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이제 아픈, 자, 이런 식의 통증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술 후에 정상적인 통증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알겠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 아파지느냐. 자,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수술 초기에는 결국은 진통제밖에는 없어요. 진통제를 얼마 동안 먹느냐. 대부분은
저희들이 처방은 한 일주일 정도로 이제 해주는데, 진통제는 항생제하고 달라서 아플 때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들한테 항생제는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쭉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끊는 거고, 진통제는 이렇게 꼬박꼬박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생각할 때, 아플 때만 먹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소염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엔세이드들이고, 이거는 타이레놀하고는 약간 성분이 틀려요. 타이레놀은 소염 진통제에서 그 따로 가지를 쳐서 빠져나온 그런 약물이고, 엔세이드나 타이레놀 이외에 아주 강한 진정 효과를 갖고 있는 약물은 마약이고요. 마약성 진통제고. 근데 대부분은 유방 호텔술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환자분이 어떤 이제 수술의 어떤 플랜이나 수술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잘 진행됐다고 하면은 사실상은 이런 진통제나 이런 것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아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난히 더 아파하시는 환자들,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냐? 수술이 잘못된 거냐? 첫째는 통증은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정말 수술할 때도 피도 안 나고 아주 깔끔하게 뭐 붓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끝난 것 같다. 모든 게 계획대로 다 일사천리로 잘 됐고, 근데 환자가 굉장히 아파한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의사도 이유를 몰라요. 그거는 환자 본인이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똑같이 한 대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엉엉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때렸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통증이라고 하는 감각이기 때문에 의사도 선생님 왜 아파요? 난 네가 왜 아픈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또 수술할 때 이 환자는 조금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막상 수술 끝나고 맛있게 보니까 환자는 이제 하나도 안 아픈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통증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이제 줄어들려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안 아픈 수술이 되려고 하면은 수술의 어떤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극이거든요. 이런 자극을 안 줬다면 통증이 없었겠죠. 그러면 통증이 없는 수술에서는 자극이 적은 수술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박리 범위도 쓸데없이 넓지 않게, 그리고 보형물도 쓸데없이 크지 않게, 수술 자체의 어떤 모든 플랜과 디자인이 굉장히 정확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장 생리적이고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리고 통증도 적은 이제 그런 수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미용술이기 때문에 이 미용술에 대해서는 환자분 나름대로 저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들을 갖다 또 의사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야지만 또한 이제 통증이 가장 적은 그런 수술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는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통증에 대한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